인생 게임에 로그인 하셨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 관련된 정리,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의 경우는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반도체 회사에 취업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반도체에 관심 많은 대학생, 학생들, 혹은 언론에 나오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 설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상식적인 내용선에서 준비했습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반도체 제조 과정을 알고 있으면 반도체 사이클이 좀 보일 겁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완성될 때마다 각 업체들로 돈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제조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 이미지가 보이실 건데, 자, 이 이미지의 경우는 제가 반도체 비즈니스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책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이 부분이 반도체 제조 과정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보셔도 벌써 머리 아프고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를 매우 압축해서 4단계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반도체 비즈니스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책은 반도체 전문가이신 저자가 직접 썼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고 잘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일반인이, 반도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보고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간략해서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이 단계를 4단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셨던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설계업체, 장비업체,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정이에요. 반도체 전공정은 프론트엔드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또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팹리스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팹리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한국말로 해석하면 팹이 없는 거예요. 팹이 뭐냐면은 반도체 제조 설비 시설을 말하는 게 팹입니다. 그럼 제조 시설, 생산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얘네가 반도체를 만드냐? 얘네는 반도체를 제조는 하지 않고요, 칩을 설계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들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 오직 칩 설계만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가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팹리스에서 칩 설계를 하면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해요. 파운드리 업체가 하는 일은 제조만 하는 겁니다. 반도체 설계는 하지 않고 설계업체로부터 위탁 제조만 해요. 그래서 TSMC,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고 국내 회사로는 동부 하이텍이 있습니다. 이 중에 TSMC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괴물입니다. 정말 괴물 같은 업체죠. 대만 회사인데,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에서도 열심히 추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제조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전공정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후공정. 후공정 부분은 패키징과 테스트를 해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후공정 회사들이 하는 거는 칩의 정기적 특성들을 전달할 수 있게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충격에 견디도록 성형해서 물리적 기능과 형상을 갖게 제품화하는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공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패키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트 제품까지 영향을 받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품질이 엄청나게 최고로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초정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해야 되고, 양산 체제를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면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데다가 또 그에 맞춰서 우수한 기술 인력이 필요하죠. 이 반도체의 전 가정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괜히 삼성전자가 인재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인재가 무조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자본이고요. 자본이 먼저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IP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IP 설계라고 해서 요새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던 영국의 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손정희 회장의 비전펀드가 이번에 이 암을 매각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떠들썩했었는데요. 이 암이 하는 게 IP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반도체를 설계할 때 이 지식재산권이 되는 게 IP인데요. 레이아웃 설계에 필요한 유닛을 만드는 게 IP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IP 회사 같은 경우는 팹리스 회사나 종합 반도체 회사에다가 이 IP를 팝니다. 이 IP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IP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왔던 영국의 암스 같은 ARM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은 거의 모든 반도체 설계할 때 거의 반도체 설계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반도체 회사들에서는 이 암의 매각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노란색, 그림의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IP 회사들이 이렇게 IP를 팹에다 제공하면 팹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또 칩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로 여겨져 왔는데요. 일단 이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광 장비의 경우에는 일본 니콘과 네덜란드의 ASML이 거의 시장 점유율을 독점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네덜란드 ASML은 사실 삼성의 성장과 함께 같이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 전에는 사실 일본 업체들이 거의 독주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하고 HP는 설계형 워크스테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EDA라고,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툴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조금 약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재에서 웨이퍼와 포토레지스트가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할 때 이 반도체 수출 규제 했던 게 이제 포토레지스트와 노광 장비 문제가 그래서 이슈화 됐던 거고, 국내에서 이제 국산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장비업체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국내 장비업체에 있어요. 이 회사는 대표적인 것만 일단 뽑아놓은 거고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내 장비업체가 빨리 발전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또 우선 인력이 필요하고, 우선 인력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국내 교육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10년 전에 성균관대, 고려대, 서울대 등의 반도체 인력들을 키우려고 많은 투자를 해왔고요. 그로 인해 성과를 본 인재들이 회사에 들어오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학 점수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니까, 아무튼 좋은 인력들이 많이 나와서 이 반도체 산업이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우리 반도체가 국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산업이었고, 미래에도 반도체는 더욱더 많은 발전할, 자율주행이나 AI, 사부 인터넷까지 사용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하는 업체가 바로 종합반도체 업체인데, 이 종합반도체 업체는 그러니까 반도체 완성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획, 연구, 설계, 제조, 테스트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이게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큰 반도체를 설비를 투자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수백억 깨지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면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단 위험 요소가 큰 대신 그만큼 없는 수익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있는 핸드폰과 컴퓨터에도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나게 큰데다가, 특히 이 반도체 치킨 싸움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도체 쓰임새가 늘어날 텐데,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쓰고 싶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좋은 반도체를 쓰고 싶기 때문에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의 경우는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돈을 쓸어 모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할 얘기가 끝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다음에는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